이지스 전자차트 사용자 여러분, 그리고 메디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화기 내시경 보험 청구 길라잡이로서 산정특례 환자와 내시경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산정특례 환자의 내시경 보험 청구와 그 수가에 관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이제까지 있었고, 대부분이 본인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리고 진단내시 환자 관리료와 관련된 것, 전처치 주사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보험에 대한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이 기회에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선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산정 기준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물론 특례 환자에 대한 적용만은 아니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사항이 좀 있는데, 우리가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보험이 되는 기준이 특히 산정특례 관련해서는 암이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결핵질환자가 요 산정특례 적용 기간에 이 기간에 해당되는 내시경 검사나 시술을 위해 진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급여가 된다는 사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정특례 환자라고 할지라도 검진 진단에서는 안 됩니다. 즉 위암검진이나 대장암 검진에서 단순한 검사는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산정특례와 관련해서 얘기할 것은 상부위장관 내시경 27611 그리고 결장경 검사 2760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코드는 다 알고 계시겠죠?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를 포함해서 일단은 내시경 수가 와 관련돼서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산정특례 환자에서 보험이 되지만 그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를 포함한 나머지 진찰료를 그날의 검사료를 어떻게 본인 부담금을 산정할지가 가장 질문이 많았고, 이 부분에 대한 착오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의 경우는 동일 과목, 동일 진료의사, 그리고 그날의 산정특례 질환이나 또는 합병증과 관련해서 실시하는 진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이날 당일 진료비에 대한 외래 본인 부담금이 산정특례의 본인 부담률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본인 부담금이 일반 외래 환자는 30%죠. 그런데 산정특례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이 내시경 검사가 산정특례와 관련된 질환이나 또는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그날 산정특례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하고 있는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인 5% 적용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뒤에서 실제 예제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시경 뿐만 아니라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랑 그 다음에 내시경 관련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금 적용 예시를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A의 경우에는 산정특례 적용 상병과 관련된 추적 검사 또는 소화기 증상 합병증으로 검사하는 경우고요. B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 상병과 연관이 없는 소화기 증상 또는 합병증으로 검사하는 경우. 말이 좀 어려운데 일단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일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관련된 처방이 있는 경우와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관련한 처방이 없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를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눴고요. A의 경우가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관련된 추적검사 또는 소화기 증상, 합병증으로 검사하는 경우, B의 경우가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연관이 없는 소화기 증상 또는 합병증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인데 당일 처방이 있는 경우예요. C의 경우는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연관이 없는 소화기 증상 또는 합병증으로 검사하는 경우지만 B와 달리 산정특례 적용상병과 관련한 급여 처방이 없는 경우로서 차트를 보면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대장암 환자고, 이 대장암 환자인 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기 중증 박스가 있잖아요. 중증 박스는 단순히 보여주는 것만 아니고요. 이 박스를 클릭하면 정보가 나옵니다. 중증 특례 환자 관리 창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플러스를 눌러보시면 승인일, 종료일, 특정 기호, 등록번호, 상병 코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암 중증인 경우에 이렇게 상병 코드가 있거든요. C182 코드를 갖고 있죠. 이런 환자에서 대장암 환자인데 2년 경과에서 추적 검사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내시경에서 대장 내시경, 진정 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급여죠. 전체적인 검사가 다 급여입니다. 내시경 관련해서. 그리고 주상병을 잘 보셔야 되죠. 주상병 자체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기 때문에 여기서 금액 확인을 해보시면 금액주에 눌렀죠. 확인 눌러보시면 급여 부분이 중증 질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부담금 5% 적용을 받았다는 얘기고, 즉 총 진료비 27만 5,470원 중에서 본인 부담금이 5%에 해당하는 13,700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산정특례 적용이 됐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고, 이 조건은 바로 사용자 코드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으로서 주상병 특정 기호가 입력된 상태에서 외래 수납창이 산정특례 본인 부담금 적용이 바로 됩니다. 이 경우에 당연히 산정특례 본인 부담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는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 있는 합병증, 즉 대장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 중에 속이 쓰려서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시행했고, 이거는 약과 관련된 부작용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상병이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고 부상병이 이 검사를 하는 사유로서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 연장선에서 생긴 부작용이다. 그랬을 때 이런 식으로 상병을 주상병, 부상병을 입력하고요. 당연히 첫 번째 상병으로는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들어가고 특정 기호가 들어가 있어야겠죠. 주상병으로. 그랬을 때 완료를 누르면 금액조회나 완료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완료에서 외래 수납창이 뜨는 것은 도구에서 사용자 지정에서 완료해서 금액 확인이 뜨는 것을 옵션을 했을 때 이 금액창이 뜨게 됩니다. 참고해서 알아두세요. 보시면 마찬가지로 급여 부분이 중증 질환으로 되어 있고 총 진료 18만 3,190원에서 5%인 9,10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이 금액 자체가 중증 질환 본인 부담금을 적용받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완료를 누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도 산정특례 상병으로서 그 치료 기간 중 질병과 관련된 합병증이나 증상과 관련 있는 검사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을 5%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산정특례인 경우에 무조건 급여로 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환자가 내시경 검사를 하는 사유, 즉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유가 배변 습관 변화와 혈변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지금 갑상선 암 환자인데 갑상선 암과 배변 습관 변화와 혈변은 관련이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원칙상은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지만 뭐가 들어있냐면 여기 보면 T3, 프리티퍼 TSH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 검사, 즉 그날 산정특례 대상 상병인 갑상선 암과 관련된 추적 검사가 들어있고 내시경은 또 같이 오더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일에 비록 대장 내시경 검사가 산정특례 대상 상병과 아무런 관련은 없지만 그 해당 일에 갑상선 암에 대한 추적 검사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그러면 산정특례 대상 본인 부담금을 적용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 경우도 주상병은 갑상선 암 코드인 C73과 특정 기호 V193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 사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 금액조회를 해보시면 여기서도 당연히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주상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총 진료비 29만 2,980원 중에서 14,600원이 본인 부담금으로 나왔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으로 5% 본인 부담금이 적용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가 될 때 여기 특정 내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특정 내역을 기재하는데 왜 특정 내역을 기재를 하지 않냐고 의심을 하셨을 분들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주상병인 경우에는 사실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특정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A1인 경우, 즉 주상병이 대장암으로서 대장암 추정 검사를 할 때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이때도 환자의 중증 환자 번호를 특정 내역 기재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A2의 경우도 대장암 환자인데 항암 치료 중에 속이 쓰려서 위내시경을 했을 때 이때도 상행결장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 본래 상병 중증 상병 코드가 주상병으로 되어 있죠. 이 경우에도 역시 진정내시경 환자 관료에서 특정 내역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 관련해서 당일
갑상선암이라고 하는 중증 상병 코드가 들어가고 내시경하는 코드가 별도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이때도 본인 부담금이 산정등록 기준으로 5%로 적용이 되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의 특정 내역 기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환자의 중증 기호를 넣도록 되어 있는데 심평원에서도 이게 사실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환자가 분명히 중증 환자인 것도 알고 특정 내역이 그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에 환자의 중증 번호를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는 아마 심사기관에서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겁니다. 그럼 어디서 넣느냐 하는 게 바로 다음번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의 세 케이스는 다 본인 부담금이 중증 한정특례 대상으로 5%를 적용을 받는 케이스고, 마지막 케이스가 바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만 급여로 처리하고 진료비는 30% 외래 본인 부담금 그대로 적용하는 케이스예요. 이 환자는 이제 갑상선 암 환자인데요. 말 그대로 그냥 배변 습관 이상, 그 다음에 혈변 이런 등으로 검사를 한다고 쳐요. 그러면 갑상선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증상 자체는 암과 아무런 치료 경과와 관련된 합병증이나 또는 증상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시경 검사 중에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검사는 급여이지만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 외래 환자의 30%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 기준은 상병에서 이 갑상선암 상병이 주상병으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래 본인 부담금이 일반 외래 환자 30% 적용을 받느냐 또는 산정특례 환자 5%를 받느냐 하는 그 기준은 바로 산정특례 받는 상병 자체가 주상병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상병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주상병으로 들어가 있고 특정 기호가 들어가면 본인 부담금은 산정특례 기준인 5%를 적용받고 그 코드가 빠지면 아무리 산정특례 환자라고 해도 이게 외래 본인 부담금을 일반 환자로 30% 받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를 급여로 할 때 상병에 산정특례 대상 상병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환자의 중증 기호를 중증 등록번호라고 하죠. 그 중증 등록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증 등록번호를 12자릿수 이렇게 눌러보시면 특정 내역에 이렇게 넣으시고 중증 등록번호를 이렇게 10자리로 된 것을 찾아서 넣으시면 됩니다. 이 찾는 방법은 아까 보여드렸죠. 중증 박스를 클릭을 하시고 중증 특례 환자 관리창이 나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등록번호가 있어요. 요거를 컨트롤 카피로 카피해 놓으시고 특정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이 줄단위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마 많이 해보셨을 거니까 그래서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완료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4가지로 분류가 됐네요. 그죠? 자, 정리를 하자면 그래서 예시를 제가 A에서 A1, A2 나눠서 말씀드렸고 B, C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산정특례 적용 상병이 주상병으로 청구가 될 수 있는 A와 B의 경우에 있어서는 본인 부담금을 산정특례 기준인 5% 받는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산정특례와 관련된 증상으로 추적 검사를 하거나 또는 합병증으로 검사를 하는 경우 혹은 산정특례 적용 상병과 연관이 없더라도 그날 적용 상병과 관련한 급여 처방이 있어서 주상병이 산정특례 주상병으로 산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케이스에 의해서 갈린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C의 경우는 아까 갑상선 환자에서 복통이나 혈변 등으로 즉 산정특례 적용 상병과 전혀 연관이 없는 소화기 증상이나 합병증으로 검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급여로 처리하지만 그 당일에 수면료나 대장내시경 관련된 본인 부담금을 일반 외래 환자로서 30% 본인 부담금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분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A1의 경우 대장내시경 추적검사, 대장암 환자에서 대장내시경 추적하는 검사를 한 경우에 있어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급여 처리해 주시고 산정특례 환자 중증 기호로서 이 V코드에 해당하는 C182 여기에 코드를 주상병으로 했을 경우에 급여 구분은 중증질환으로 처리되고 이럴 때 본인 부담금은 5% 산정특례 적용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A2의 경우도 이제 대장암으로서 산정특례 질환 관련 증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한 경우죠. 이 경우도 해당 산정특례 대상 상병인 대장암이 주상병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검사를 하는 사유가 부상병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 이 경우도 급여 구분은 중증 질환으로서 본인 부담금은 산정특례 대상 5% 이렇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갑상선암의 경우로 예를 들었는데 대장 내시경 검사가 산정특례와 관련이 없지만 당일 갑상선암과 관련된 관련 진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도, 이 경우도 산정특례 대상 주상병이 들어가고 대장 내시경 하는 상병이 부상병으로 들어갔을 때 이 경우도 급여 구분은 중증 질환으로 되고 본인 부담금을 5%로 적용받는다. 마지막으로 갑상선 암 환자에서 같은 대장 내시경 검사이지만 산정특례 질환과 전혀 관련이 없고 당일 산정특례와 관련된 검사도 없을 경우에,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급여가 되고, 이 경우에 한해서 중증 등록번호 10자릿수를 찾아서 줄단위 기타 특정 내역에 넣으셔서 완료로 저장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장하게 되면 여기 옆에 특에 에스터리스크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줄단위 특정 내역 기재할 때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정상급여, 즉 산정특례 대상 주상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은 정상급여로서 30%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와 관련된 몇 가지 Q&A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은 질문이 4가지 정도 있어서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암검진 환자의 내시경 수면로 산정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 수검자가 위암 또는 대장암 2차 검진으로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를 급여로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로 청구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검진에서는 예외고, 검진에서는 일반 비급여로 받으셔야 되고요. 외래 환자로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할 때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급여로 처리될 수 있어요.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 줄단위에 적는 산정특례 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등록번호 확인은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중증 여기 누르시면 되고, 여기에서 등록번호를 넣어서 카피하셔서 컨트롤 C를 해서 카피를 해 놓고요. 줄단위 특정 내역 기재하는 쪽에서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부연 설명하자면 산정특례 등록 기호를 넣으실 때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자주 사용하는 특정 내역이 있어서 여기서 산정특례를 누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MT014에 들어가는 번호고요. 물론 여기서 요구하는 것도 산정특례 대상 등록번호이지만 우리가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필요한 본인 부담금 30%를 적용받는 케이스에서 이걸 넣으실 때는 줄단위 기타 특정 내역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간혹 헷갈려서 그쪽에 넣는 분이 있는데요.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 급여하는 것으로서 중증 등록번호를 넣을 때는 JX999에 넣는다. 이렇게 확실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넣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어요. 산정특례 대상자로 산정특례 대상 2의 진료나 증상으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와 프로포폴, 미다졸람을 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지요? 이게 헷갈리는 게 이제 산정특례 대상 2의 진료는 내시경, 진정내시경 수면관리료가 급여가 안 된다고 자꾸 헷갈려서 생각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결국 산정특례 대상자가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특례 인정 기간 중에 급여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환자 관리료에 해당하는 전처치제 이런 것들은 다 보험이 됩니다.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급여가 되면 거기에 사용하는 전처치제와 수기료가 모두 급여로 된다. 그 부분은 산정특례 대상자에서 모두 특례 인정 기간 중에서 급여로 되고, 내시경 검사의 진경 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산정특례 대상과 관련된 증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고, 산정특례 관련한 합병증이나 이런 거는 당일 진찰료와 그날의 진료비를 30% 적용하느냐 5% 적용하느냐 거기에 관련된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자에 대해서 실시한 수면 내시경에서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의 청구 횟수 제한은 없을까요? 내시경으로 급성 의교양이 발견된 경우 3개월 후 내시경으로 추적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1년에 2회 이상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모두 급여로 인정될까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즉 산정특례 환자가 1년에 여러 번 내시경 검사할 때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가 청구 횟수 제한 없이 급여가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위내시경 급여에 관련된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급성 위궤양 위출혈이 있어서 1년에 두세 번 한다고 해도 내시경이 급여로 되는 조건에 대해서는 수면 내시경률은 당연히 진전 내시경 환자 관료는 급여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 그 환자가 산정 특례 환자라고 해도 내시경 시행 횟수가 적절했는가 하는 그런 임상적인 타당성만 인정이 되면 거기에 포함되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진정 내시경 환자 관료는 물론 급여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내시경 검사나 대진내시경 검사 실시 횟수가 임상적으로 적정했느냐,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산정특례 적용자로서 특례 적용 기간 동안에 외래 환자로서 시행하는 수면 내시경에서 진정 내시경 환자 관료는 급여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하고, 산정특례 중증 상병 코드가 없는 경우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케이스 중에서 마지막 케이스에 중증 상병 코드가 주상병으로 코드가 안 되는 경우로서 내시경을 시행하는 경우, 즉 본인 부담금을 30%로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에서는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를 줄다니 기타 특정 내역에 산정특례 등록번호 10자리를 기재한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산정특례 중증 상병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기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정특례 적용자 검진 내시경의 경우에 진정내시경 환자 관리료는 비급여다. 이 부분도 중요하겠죠. 마지막으로 진정내시경이 급여가 되는 산정특례 적용자의 내시경에서는 미다졸람, 프로포폴, 전처치약제, 그리고 수액 및 관련 수기료가 모두 급여로 청구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정특례 환자의 내시경 관련한 보험 수가와 보험 관련 청구 내역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급여가 산정특례 적용 환자는 진정내시경 환자 관료료가 급여가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본인 부담금을 30% 적용받는 기준, 5% 적용받는 기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잘 구분하고 청구하실 때, 오더를 내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잘 구분해서 처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